중각이 잘생겼죠. 네. 공부할 때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하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공부하느라고 정말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도 많이 비대칭이었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전생에 나라의 녹을 먹고 살다가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되면 잡혀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험 때만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합격을 못하도록 자기가 막고 있었거든요. 포기하는 시간이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훨씬 잘 됐어요. 훨씬 행복하고 훨씬 얼굴도 잘생기고 저렇게 됐어요.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사도 시키고, 지금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가 많이 나와요.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가 정말 하늘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되겠어요. 달인의 뜻이 뭘까요? 달인. 무예나 기회에 통달한 사람, 이치에 통달한 사람, 그게 달인인데요. 여기에서 달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늘한테 껍데기 내가가 점점 가까이 간다. 그게 달인이에요. 여기에서 이 속 안에 하늘하고 껍데기 나하고 점점 다가오는데, 요 안에 감정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들이 많으면은 가까이 못 가요. 하늘 동그라미 왜 다니나 그렇게 물어보면 달인이 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안에 있는 감정을 갖다 하나씩 알아차리고 버리면 돼요. 버리는 거는 또 잘 못하니까 하나씩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수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훨씬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겠죠. 우리 한번 머리 한 번만 이렇게 눌러볼까요? 어때요? 땡땡해요?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땡땡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물을 때잖아요. 그럼 머리가 물렁거려요.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땡땡해져요. 그럼 이제 귀 한번 만져볼까요? 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병원에 가면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귀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해요. 이 귀가 오장, 간신비패신에 말랑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귀를 갖다가 만져봐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오장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와서 머리가 땡땡해지고, 그러고 귀가 말랑말랑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서 귀가 말랑말랑해지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머리가 땡땡해지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거, 밥맛이 좋아진다, 오줌똥을 잘 싼다, 소화가 잘 된다, 잠을 잘 잔다. 그게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는 주치의가 있고, 가끔 유튜브를 봤다고 하면서 딸랑 빙그레만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선생님은 안 필요하고 빙그레만 필요해. 전생치유만 하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안 받아요. 기통 수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기통을 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 참 길거든요. 그래서 전생치유만은 안 받는다고 유튜브에 이렇게 내보낼게요. 빛반, 사랑반, 감사반, 하늘반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다. 중학교가 지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도 있을 건데,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안 갔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하지 말고 사진을 찍듯이 내 삶을 그렇게 찍어 놓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살다가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망한 정보들이 나한테 제일 먼저 통과를 해요. 그럼 내 인생 활짝 폈다라고 하면 정말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제일 먼저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창조자.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가 어떻게 좀 알아서 해줘봐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창조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다 창조하고 살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전생에 이렇게 살았고 현생에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전생에 살았던 것처럼 살면 이 선이 되게 굵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전생에서 못 빠져나와요. 전생에서 빠져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큰 선생님이 만신을 제거를 해요. 만신이 뭐지? 무당알. 그 무당알은 다른 사람들이 제거를 하나 봤더니 제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만신을 제거를 하고, 귀신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귀신은 천도에서도 가끔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통을 했기 때문에 기통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올릴 수 있어요. 못 믿겠다. 안 올라가요. 믿겠다. 올라가요. 내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청소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빨아서 올라가요. 등록하면 큰 선생님이 천태극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몸 사이사이에 세포에 낀 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꾸자꾸 녹아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굵은 줄에서 전생을 살던 대로 사는 건데, 그 사주팔자가 전생에 살았던 성적표거든요. 그러면은 전생에 살던 대로 이렇게 쭉 안 살아도 돼요. 더 좋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더 좋게 살려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고개를 반듯하게. 여기가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게, 여기 오면 무조건 고개를 반듯하게 하라고 해요. 고개를 반듯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고개가 삐뚤잖아요. 그럼 내 어딘가를 갖다 경멸한 거예요. 내 어딘가를 경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경멸 안 하나, 다른 사람도 경멸하기 때문에 고개가 삐뚤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개를 반듯하게 하고, 고개를 반듯하게 하는데 1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3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고개를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말 속에 재갈을 빼고 1인칭을 빼는 거예요. 1인칭을 많이 쓰는 사람을 갖다 연구를 해봤더니 심장병이 훨씬 더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1인칭을 빼고, 그렇게 되면 그냥 스며들듯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나구나, 내가 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게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기혼잔치라든지 기통잔치라든지 하면 100명이 움직이는데 1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되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도드라지면 안 돼요. 도드라지면 모가지 꺾이죠? 우리는 다 귀하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도드라지고 싶어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다 도사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상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게 하늘에서 채워주거든요. 그렇게 살면 돼요.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힘을 주고 사는지 힘을 빼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65세 되고요. 네. 3년 전에 그 파킨슨 증상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파킨슨.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평범하고 네. 소심으로 살아왔고 네. 특별한 이슈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 초입에 와서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이 오고요. 몸이 떨리듯이 마음 떨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삶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탁 깨면 깨진 조각이 되잖아요. 그죠? 이 깨진 조각을 100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깨진 조각을 갖다 100점이라고 하거든요. 깨졌는데 왜 100점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파킨슨이라고 얘기할 때 저쪽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가지고 끌어묻었던 게 보였어요. 4명을 갖다가 구덩이 파고 넣었어요. 제가 과거에 맞습니다. 네, 전생에. 과거 아니고 전생. 이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아니 내 운명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남아있는 가족들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야 여기까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폐쇄공포증이 없어요. 그런데 꼭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반드시 원한을 갚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표시를 남겨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현생에 태어나가지고 폐쇄공포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이 덜덜 떨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몸으로 업을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깨진 조각이에요. 깨진 조각. 깨진 조각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다음 생에 경험해도 되고 그 다음 생에 경험을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경험을 하니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 경험을 해서 몸으로 업을 갚아서 페이지를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잘 숙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진 조각으로. 그래서 이제 깨진 조각이 100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져봐서 아 내가 몸으로 이렇게 업을 갚아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완전 이해, 완전 수용, 완전 나한테 용서. 파킨슨의 특징이요. 굉장히 신경질이 많아요. 짜증도 엄청 많아요. 간이 쪼그러들어서 간이 관리하고 있는 신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멋대로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파킨슨이 여기에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많이 좋아져요. 나한테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완전한 걸 갖다가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명상하고 절을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명상하고 절을 하면 불완전한 몸이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갖다가 조금씩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정한 것들이 완전하게 돼요. 찌그러진 것들이 복원이 돼요. 많이 좋아져요. 아, 그게 제 의도가 아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도 업이 되는지. 죽는 사람들은 그 상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또 원망이 갈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을 받거든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네. 텔레비전에 으로 엄청난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전생은 대체 뭐길래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이제 전생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여인들을 갖다가 곡물로 바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자였던 그런 전생에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으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갖다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단지 그 여인들을 갖다가 곡물로 바치려고 인솔해 가는 그 역할만 했을 뿐인데 그 수많은 여인들의 그 한이 이 사람한테 닿아서 그래서 그 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몸으로 갖고 나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를 판 사람이야. 누구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흙을 묻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진짜로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지만 이 4명 중에 한 명은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죽었고 3명이 나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파킨슨이라는 병명을 갖다가 받은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꼭 거쳐야 되나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거치냐면 하늘에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에 묻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나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런 나를 갖다 위로하셔야 돼요. 과거에 제 생에 매장된 4분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안 떠나고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 4분에 대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생님이 견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를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여기서 시점에- 벌써 했다고. 지금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릿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힘든 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코 속으로 흙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감정을 갖다가 느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업을 갚아나가는 거라고. 그 사람들 4명의 기억을 갖다 싹 지우고 나한테도 기억을 싹 지우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여기에서 벌써 미안해요 이렇게 했다고. 전생 치유를 하다가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목이 많이 잠겨 있는 상태고 네. 쉽게 목이 좀 잘 잠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을 조금 길게 하면 말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부담감이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 앞에 서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굉장히 좀 커요. 예. 근데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자꾸 올라와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왜 또 두려움도 동시에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목이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주세요 고함을 질렀던 살려주세요 고함을 질렀는데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고함을 질르니라고 목에서 피도 났어요. 말을 하면 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전생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전생에 진짜로 무대에 섰었어요. 섰는데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죽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나간 거를 갖다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건 그냥 바람. 바람을 갖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아요. 그냥 그대로 바람이라고 인정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걸 갖다가 혹시 후회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고 최선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기회들은 훨씬 많거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이 찢어졌던 그런 기억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넣어요, 목에다가. 목에다가 손을 넣는 거는 안 보이겠지? 근데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 막 피가 나는 걸 갖다 정리를 매끈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목이 전에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집에 가가지고 또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놓친 게 있는지 그 전생에 1개면은 완전히 정리가 되는데 2개, 3개면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봐요.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창원에서 소변이 불편하다고 했어. 그렇게 아주 질문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풀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집에 가서 예전처럼 말을 했는데 좀 덜한가 안 한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빙그레가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할 때 그때 이제 손을 보거든요. 바빠요.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지 여기서 막 이렇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두드러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좀 이렇게 더워서 땀이 나거나 바람에 스치거나 다 두드러기 일어나고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두드러기가 많아요. 좀 따뜻하면 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게으름병 가만히 이불 속에 또 들어가 있으면 또 사라지고 그리고 막 발바닥에도 막 이렇게 불룩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추우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름이 많아요. 막 속에서 안 먹었는데도 생트름 나오고 그런 게 또 많고요. 전생에 좀 만약에 이제 한 대를 때리면 더 때려 그러면서 이제 대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때렸는데 거기다 소금까지 뿌렸다.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피부를 쓰다듬으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트름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그렇죠. 거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 머리보다 하늘 머리가 훨씬 더 좋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늘 뜻대로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트름은 없어져.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면 싹 다 날아가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채워놓으면 또 싹 다 날아가요. 돈을 생각을 했을 때 고마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돈보다 높아 라는 그 마음이 돈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많다 라면서 갈 거거든. 그러면 내가 돈을 경멸했던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고통을 받았던 적 있어요? 그냥 가난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가난했을 때 어떤 가난했는지 다른 집보다? 예, 다른 집보다 가난하고 친구들은 용돈이 있어서 용돈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용돈도 없고 옆에서 그냥 나는 좀 없으니까 좀 많이 참는 편이었거든요. 참았죠. 그러면 이제 네. 나는 돈을 무의식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돈은 어렵다 로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쉬우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무의식을 갖다 세팅을 해놨어요. 돈은 그냥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지갑에 이렇게 돈이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나는 돈을 벌면 그 먼지처럼 흩어지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지갑에 이렇게 착착 담기는 걸 갖다가 세팅을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빙그리 스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앉으면 이 다리가요, 안 접히지고 일하거든요. 오늘 또 요 파치가 있는데. 이제 이래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늙음하게 하늘 동그라미 와서 빙그리 스님 만나서 나는 건강하게 잘 살 거예요.